나 좀 도와줘 마왕 이렇게 쓰신 분은 칼 갈고 있는 마녀예요. 나는 이제 20살이 된 마녀야. 나는 살면서 언제나 아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어. 우리 아빠는 평소엔 말이 없어. 그냥 아빠는 엄마랑 같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장사하고 들어와서 밥 먹고 TV 보고 평소에 내가 아빠에게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야.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세요. 그런데 이런 아빠가 술 마시면 180도가 달라져. 눈빛부터 틀려지고 집에 오면 괜히 나랑 동생 둘을 나오라고 하고 이상한 헛소리를 해.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괜히 자식들을 때려. 주로 때리는 건 나야. 2시간 전에 들어와서 나를 또 때렸어. 오늘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보고 약 먹고 죽어버리래. 그리고 틈만 나면 살림살이를 부셔. 특히 지금 내가 두드리는 컴퓨터. 지난번엔 키보드를 부셨고 방금은 모니터를 던졌는데 다행히 멀쩡하네. 나는 작년에 수능을 봤어. 그런데 수능을 잘 못 봐서 그리 좋은 대학엔 가지 못하게 됐어. 그런데 아빠는 술 마시고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나 서울대 간다고 거짓말을 해댔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서 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걸까? 이젠 두려워. 아빠라는 사람 너무너무 무섭고 아까도 나 때리고 나갔으니 언제 다시 들어와서 날 때릴지 몰라. 죽고 싶다는 생각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억울해. 마왕, 나 어떡하면 좋을까? 오늘은 정말 집을 나가버리고 싶지만 엄마가 그러지 말래서 겨우 참았어. 지금도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미치겠어. 마왕 도와줘. 나 어떡하면 좋을까? 이 글에다가 덱스트린 마녀가 리플을 달아놓은 글이 있네요. 저 역시 옛날에 아빠를 죽도록 미워했었죠. 전 아빠랑 같이 산 적은 이제껏 1년 남짓이었고요. 전 이복 형제가 넷이나 돼서 아빠를 더욱 미워했어요. 엄마랑 이혼한 후에는 아빠가 큰 병에 걸린 걸 알고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그 말을 외면하면서 보러 가지 않았었죠. 그러다 막상 돌아가시니 후회가 많이 남네요. 전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문병을 투병한 지 3년이 넘도록 딱 2번 억지로 갔었거든요. 살아계실 때 2번, 돌아가신 후에 1번. 무덤도 찾아가지 않지만 왠지 항상 씁쓸함을 지울 순 없었죠. 제 말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아빠와 좀 더 같이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순 없을까요? 대학교는 한 번 더 공부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전 재수를 했는데도 또 실패해서 일단 아무데나 붙은 곳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식구들 몰래 공부를 시작했고요. 지금 이 말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겠지만 진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슴이 시리답니다. 술 마시기 전인 아빠가 멀쩡할 때 한번 진지하진 않더라도 아빠와 말을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라도 하면서 지내는 것은 어떨련지. 표현을 안 하고 지금은 무시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아빠들은 자식들을 사랑한답니다. 다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지요. 저 역시 아빠의 죽음을 매일 기도했었어요. 저런 인간은 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나중엔 다 알게 된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저도 21살의 젊은 나이지만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몇 글자 썼어요. 꼭 용기를 내길 바래요. 세상에 다복한 가정이 많은 것처럼 또 아빠와 혹은 엄마와 형제들 간의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집안들도 알게 모르게 무척이나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쉽게 툭툭 털어놓는 그런 주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요. 일단은 아빠가 서울대 간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대학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건 꼭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아버지가 태도가 바뀌고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모진 말로 이제 말문을 열자면은요. 지금 칼 갈고 있는 마녀의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일단 그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권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성장한 수컷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일단 이유 없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을 사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난 후에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 이런 전반적인 행동 자체가 물론 한 가정의 가장이라든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내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문장,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내 아빠다라는 문장,
이 두 개는 엄연히 둘 다 사실입니다, 현재. 아빠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런 원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저기는 저 사람이 내 아빠다라는 사실은 그건 뭐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떼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없이 살든 있이 살든 간에 잠잘 때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어야지 언제 또 들어와서 두들겨 팰지 모른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살아간다라는 거는 정말로 유황불에 들어가서 탄다. 아니면 무슨 물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하고 땅 사이에 있는 자기 집 안이 그것도 밖에 나가서 직장이 지옥이고 집에 들어오면 도피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정을 생지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건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돼요. 일단 아버지의 상태는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평상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알코올 중독만을 중독으로 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알코올은 그 중독성과 금단 증상과 그리고 인성의 변화 모든 측면에서 의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 초 1급의 마약에 해당되는 대단히 강력한 마약입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인성이 변화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알코올 중독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고 싶다, 술을 당긴다라는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과 만나거나 이런 이벤트와 상관없이 술 자체가 땡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알코올 중독의 2기로 넘어가던가요? 그게 1기도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제가 볼 때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요. 가족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폭력을 사용하고 한없이 무섭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시겠지만 일단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는 맞지만 지금 이 가정에서 가장 낙오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기댈 데 없고 약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치와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합적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지금 대단히 불행하시거든요. 가장 좋은 해결은 이 가정이 화목을 회복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동생이랑 우리 칼갈이 마녀가 같이 행복하게 예전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다 극복하고 이제는 화목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그것이 일단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대학 진학은 좋은 대학은 진학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게에 나가서 같이 아버지 일을 도우시거나 동생들을 돌보시면서 장녀 역할을 뚜렷이 해내시면서 동생들이랑 불쌍한 엄마를 아버지를 어떻게 좀 바꿔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독하게 먹으시고 겁을 좀 버려보셔야 그래 현실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일단 아빠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공포의 사람이 부들부들 떨게 되어서는 어떤 해결책도 사실 보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가정에서 지금 현재에도 그 아빠라는 존재는 아빠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경기를 일으키기 직전으로 공포에 질려서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현실에서 본인이 찾아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상담 전화도 이용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세요. 가정에 어떤 종교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의외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술 마시기 이전인 상태의 아버지와 대화 채널을 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아버지의 행동이 부당하다라는 지적을 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무조건 맞으니까요. 기왕 맞는 거 지적이라도 하고 맞으십시오. 그 차이를 나중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경제력을 갖고 자립해서 안 보고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부모 자식 간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같이 안 살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고 서로 대단히 그리워하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부딪히고 한쪽의 모습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정말 피치 못해 생깁니다. 그거는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따로 살면서 사이를 회복하고 오히려 안 보니까 서로 중요한 걸 알겠더라. 그리고 이제는 6개월에 한 번 찾아오는 딸내미인데 그 딸내미 면제된다고 욕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지만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게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해결책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두렵겠지만 아버지를 무섭다 두렵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예 불쌍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겁에서 벗어나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겁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굴려나가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아버지에게 무조건 왜 이럴까 하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도대체 저 불쌍한 남자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를 연구도 해보시고 하다 보면 아마 좋은 타협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또 해봅니다. 또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그 가정의 구성원들하고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든 거를 표현을 못해서 술이나 폭력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삐뚤은 환경을 살아왔다면, 그렇다면 세련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건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경멸하거나 뭐 아니다라고 그렇게 긋기 이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을 다 해보았는가. 그리고 나는 자식이니까 부모 쪽에서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식인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조금 다른 생각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대단히 단편적으로만 들어서 다 파악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가정의 경우엔 경제력이 허용이 된다면 집에 세콤도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더 진행되면서 아버지가 폭력의 정도가 지나쳤을 때 그 폭력을 무력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무언가를 구상을 해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령 뭐 때리다가 엄마가 크게 다쳤다든가, 이 상습 폭력은 점점 더 그 정도를 더해가는 수도 있고, 이것이 알코올 중독과 같이 가는 경우라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마저도 생각을 하고 대비는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해, 진압, 반항, 독립, 모든 것을 모색해서 지금 처해 있는 생지옥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겁먹고만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도와주기 전에 본인이 빠져나오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다지시기 바라요.